HIV 치료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단 즉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를 꾸준히 복용한다고 했을 때 전혀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더 이상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이미 잘 입증된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병원 감염내과에서 근무 중인 허중연입니다. HIV가 처음 보고되었던 건 198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에 보고되었을 때는 HIV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실제 많이 있었고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질병에 가까웠죠. 몇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1987년도에 지도부딘이라는 첫 약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성이 생기고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모습이 계속 관찰이 되었고 빈혈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1996년도에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우리가 이른바 칵테일 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사망률을 약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HIV가 사망하는 감염병에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감염병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약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 들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부분 중에 하나는 통합효소 억제제라는 새로운 계열의 약물이 HIV 치료에 도입이 되었는데 이 약제를 사용하면서부터는 과거의 환자들이 HIV 약제를 복용하면서 많이 있었던 위장관 불편감, 설사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단일정 복합제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한 알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이 약제는 효과도 매우 강력했고 부작용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에이즈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고 면역 기능도 잘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HIV 치료가 단순히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수준에 넘어서 비감염인 정도에 이를 수 있을 정도까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IV 치료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환자들을 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진단 즉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렇게 빠른 치료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사용하던 여러 약제들이 부작용이 상당히 좀 있었고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환자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환자들이 약물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정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을 조기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적어진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약을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환자에게 여러모로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 HIV와 관련된 질병 발생도 줄어들고 HIV와 관련되지 않은 여러 만성질환들에도 관리들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자 라는 게 단일정 복합제를 사용한 이후로 두드러졌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빨리 시작한 것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HIV는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완치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를 장기간 꾸준히 복용만 할 수 있다면 이 바이러스를 혈액에서 검출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U=U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실제 이 개념은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꾸준히 검출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로 HIV 환자들은 잘 치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회의 편견, 낙인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개념은 HIV에 대한 편견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HIV 치료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HIV가 잘 관리되고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HIV 감염인을 환자가 아닌 감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염인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일반인 수준으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심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이런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게 환자를 진료하면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비감염인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게 현재 치료의 관점입니다. 치료제 중단은 본인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IV에 감염이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면역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회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을 중단해도 초기에는 나에게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약을 중단하고 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게 되고 면역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치료제를 계속 이제 복용한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이제 꾸준히 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악화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경우도 저희가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약제를 중단하면 보통 이제 4주 이내로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가 증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파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일 텐데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병에 노출되는 것은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약제를 중단한다는 것은 다시 내 주변의 파트너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자체를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과정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최근에 보는 환자들은 거의 10%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감, 속이 좀 더부룩하다든지 아니면 설사가 조금 있을 수 있다든지 피곤함, 무력감,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이런 부작용들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 자체 때문에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의 복용 방식을 아침에 일어나서 복용했던 것을 자기 전에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약들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장관 증상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적절한 치료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의료진과 상의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U라는 그런 개념이, 항바이러스 약제를 꾸준히 유지하면 혈중에서 바이러스를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를 꾸준히 복용한다고 했을 때 HIV와 관련된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200카피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환자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을 하면 200카피가 아니라 전혀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를 더 이상 전파시키지 않는다. 질병 자체가 이제 발생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에이즈가 더 이상 확산되고 유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환자들에 있어서는 꾸준히 약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염인과 실제 성관계를 했을 때 바이러스를 더 이상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이미 잘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실제로 감염인들이 최대한 많이 진단받고 치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면 억제될수록 새롭게 감염되는 신규 감염인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어떤 우리가 감염병을 극복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백신이 있어야 감염병을 통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HIV는 아직까지는 백신이 없는 그런 감염 질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백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만으로도 질병을 통제 가능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U 이꼴 U 개념에 이르렀고,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HIV 관련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데를 UNAIDS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UNAIDS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HIV 종식을 위해서 95, 95, 95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95는 감염인의 95%를 진단을 하자. 두 번째 95는 진단받은 감염인의 95%가 치료받게 하자. 마지막 세 번째 95%는 바이러스 95%가 억제된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실제 이런 개념이 2010년도 중반에 UNAIDS에서 제창되고 나서 신규 감염인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효과를 많은 나라들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제만으로도 우리가 질병을 통제하고 있는 게 바로 HIV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HIV란 질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과 사실 진단율이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단검사를 잘 받지를 않고 진단된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받는 것은 잘 유지가 되는데 아직 진단은 95%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을 빠짐없이 매일 복용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HIV 바이러스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 이상, 적절하게는 95% 이상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염인들은 100%에 가까운 복용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만큼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거의 최소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복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는 우리가 매일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자체가 현재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약을 놓치는 경우는 평소의 생활 패턴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늦잠을 잤다거나 전날 과음을 했다거나, 사실 이러면 약제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90%, 95% 복용까지가 아니라 한 80% 이상 매우 좋은 약제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만 복용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사들은 매번 설명을 하긴 하지만, 약을 한두 번 놓치는 것 자체가 질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놓쳤을 때는 놓쳤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바로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최근에는 먹는 약이 아니라 가끔씩 와서 주사를 맞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료진과 적절히 상의를 하면 스트레스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HIV 치료는 지난 4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치료제가 꾸준히 나오고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병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 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속도 때문에 HIV에 대한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료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년 전의 그런 정보, 5년 전의 정보가 지금 현재의 정보와는 다를 수 있다.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로운 정보로 바뀐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실제 감염인들이 병원이라는 문턱을 일단 넘어서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의 문턱을 넘는 것도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HIV 감염인을 진료하는 의사들, 감염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상담 간호사가 있는 병원들이 전국에 40여 개 이상 있습니다. 이 병원들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의료진들이 있으니 주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